4, 5만 마리가 모여 집단 생활을 하는 꿀벌은 가장 진화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곤충이다. 꿀벌의 세계는 여왕벌을 중심으로 엄격한 질서가 있다. 밖에 나가 꿀을 따고 집안일을 하는 일벌, 그리고 여왕벌과 짝짓기 하기 위해 수풀이 있다. 일벌에 비해 배 이상 몸집이 큰 수펄은 일을 하지 않는다. 수펄에게는 오직 여왕벌과의 짝짓기라는 사명이 있을 뿐이다. 알을 낳아 꿀벌 사회를 이끌어가는 여왕벌은 평생 한 번 짝짓기 비행을 한다. 매년 봄, 여왕벌의 짝짓기 비행은 수십 미터 상공에서 이루어진다. 페로몬을 분비하여 여왕벌이 집을 나서면 보통 수백 마리의 수펄들이 일제히 뒤를 따른다. 수펄들 가운데 최고의 강자가 여왕벌과 짝짓기를 한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여왕벌의 짝짓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다. 꿀벌의 사랑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짝짓기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여왕벌에게는 수펄의 생식기가 꽂혀 있다. 생식기를 여왕벌에게 바친 수펄은 최후를 맞는다. 그러나 여왕벌은 평생 이 한 번의 교미로 알을 계속 낳을 수 있다. 그러면 여왕벌은 그 수펄의 그 정충을 몸 안에다가 저장을 하고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일생 동안 알을 낳게 되죠. 꿀벌 사회에서 수펄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꿀벌의 가계는 강한 수펄의 유전인자를 통해 진화해 왔다. 수펄의 정충을 몸속에 간직한 여왕벌은 환경에 맞춰 알을 낳아 부화시킨다. 갓 낳은 알은 3일 만에 부화해서 약 3주가 지나면 성충이 된다. 목숨을 다한 수펄의 희생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층층나무에 사는 에사키 뿔노린재. 몸 길이 2cm 정도의 암컷에 비해 수컷은 그 크기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짝짓기도 암컷 주도로 이루어진다. 에사키 뿔노린재의 사랑은 지극하다. 알을 낳아서 가슴에 품고 있는 놈은 암컷이다. 암컷은 이렇게 알을 끼고 살아간다. 위험이 없어 보일 때도 마찬가지다. 알을 노리는 적이 나타났다. 개미다.
에사키 뿔노린재는 온몸으로 개미의 접근을 막는다. 적의 공격은 집요하다. 이럴 때 노린재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사용한다. 날갯짓과 함께 특유의 노린내를 피워 노린재는 알을 지켜낸다. 알이 부화하려면 적절한 온도, 약 25도 정도가 유지돼야 한다. 어미는 날갯짓으로 한낮에 더위를 식혀주기도 하고 침으로 알 사이를 벌려 공기가 통하도록 해주기도 한다. 어미의 사랑은 밤낮 없이 이어진다. 알을 품는 동안 어미는 며칠씩 먹이도 먹지 않는다. (500여) 종의 노린재 가운데 알을 낳아 품는 모성애를 가진 노린재 종류는 10여 종에 이른다. 박천 후도 어미의 모성애를 막지는 못한다. 알을 온몸으로 쌓아안고 있는 어미. 비를 맞으면서도 어미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어미가 알을 품은 지 열흘. 드디어 새끼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새끼들이 알에서 다 깨어난 후에도 며칠간 어미의 사랑은 이어졌다. 새끼들은 처음 탈피를 하기 전까지는 집단 생활을 한다. 이들은 어미의 지극한 사랑이 없었다면 알에서 채 깨어나기도 전에 개미의 먹잇감이 됐거나 비에 쓸려 내려갔을 것이다. 몸 길이 1.5cm, 손톱만한 물자라는 산란기가 되면 암수가 한눈에 구별된다. 등에 알을 지고 다니는 놈이 바로 순놈이다. 산란기가 되면 수컷은 물속에서 몸을 아래 위로 흔들어댄다. 마치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이 동작은 짝짓기 준비가 다 됐다는 신호다.
수컷의 신호에 암컷이 찾아왔다. 짝짓기가 끝나면 수컷이 암컷의 몸 아래로 가서 등을 내민다. 암컷은 등을 내민 수컷 등 위에 알을 낳는다. 물자라는 짝짓기 할 때마다 하나씩 알을 낳는다. 알 하나를 낳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 정도. 수컷은 등 가운데부터 차곡차곡 줄을 맞춰서 알을 받는다. 등에 있는 알의 수는 짝짓기 수와 일치한다. 물자라의 새끼 욕심은 대단하다. 등에 알을 다 채울 때까지 수컷은 계속해서 짝짓기 신호를 보낸다. 수컷 등에 진 알은 수십 개에서 많을 때는 100개가 넘는다. 머리 부분을 제외한 공간에 최대한 빈틈없이 알이 채워진다. 등에 알이 채워지면 수컷의 생활 습관도 바뀐다. 등에 알을 지고 다니면서부터는 주로 수면 생활을 해야 한다. 햇볕으로 온도 조절을 하고 알의 수분과 산소를 적절히 공급하기 위해서다. 수컷은 극도로 예민해진다. 알에 충격이 갈까봐 조그만 충돌도 피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등에 알을 져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물자라는 포식자들의 표적이 된다. 버들붕어의 공격에 수컷은 방어 자세를 취하며 정면으로 싸울 태세를 갖춘다. 그러나 공격을 피하려던 게 오히려 큰 화를 불러왔다. 도망친다고 물속으로 들어간 곳이 버들붕어 소굴이었다. 처음부터 버들붕어의 목적은 물자라의 알이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애쓰지만 속수무책이다. 간신히 물 밖으로 빠져나온 물자라. 그러나 수컷은 알의 절반을 잃었다.
알을 지고 다닌 지 열흘째. 새끼들의 부화가 시작됐다. 물자라의 부화는 한 마리씩 머리부터 알에서 나온다. 한 마리가 알에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0분 정도. 100개의 알을 부화시키려면 부화 시간만 해도 15시간이 넘는다. 그러나 물자라의 수컷의 정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날 때마다 수컷은 새끼가 밖으로 나와 바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준다. 한 마리씩 부화될 때마다 수컷은 이렇게 사력을 다해 새끼를 돕는다. 알이 부화하는 순간에도 물자라 알을 노리는 놈들이 있다. 어미는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도 새끼가 안전하게 알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안간 힘을 쓴다. 천적을 피해가면서 알을 낳고 돌봐야 하는 물자라 수컷. 수컷의 부성에는 마지막 알이 부화할 때까지 이어진다.